한국교회 부흥을 위한 대안으로 라운드 테이블 프로그램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성경적 가치를 나누며 삶의 변화를 이끄는 라운드 테이블 프로그램, 잠시 후 전합니다. 대만 여성 선교사 대회가 오는 5월 8일부터 10일까지 열립니다. 여성 선교사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시간으로 마련되는 2017 여성 선교사 대회 소식, 대만 현지 연결에 들어봅니다. 180억 원 기부금에 부과된 140억 원 세금 폭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건강한 기부사회 정착을 위해 상속증여세법 개선도 필요한 상황인데요.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인순 목사입니다. 요즘 대선 후보들의 TV 토론을 지켜보면서 토론의 좋은 예와 좋지 않은 예를 동시에 배우게 됩니다. 자신의 주장을 선명하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의견을 잘 듣고 반박하는 논리가 제대로 설 때 더 큰 박수를 받게 되는데요. 중요한 건 말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닌 국가 운영의 큰 비전과 뜻이 담긴 진정성이 있는가의 여부일 겁니다. 사탄의 시험에서 비진리를 듣고 진리로 응답하셨던 예수님처럼 말씀의 능력, 그 진정성이 우리 가운데도 늘 있기를 바랍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침체된 한국교회를 회복시킬 새로운 라운드 테이블 프로그램이 국내에 도입됐습니다. 라운드 테이블이란 둥근 테이블에 둘러앉아 청직, 헌신 등의 개념들을 서로 나누며 삶의 변화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김보림 기자가 소개합니다. 정직과 근면, 겸손, 관대함 등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하는 45가지의 성경적 가치들을 매주 점검하고 실천하도록 돕는 것이 라운드 테이블입니다. 라운드 테이블은 매주 한 번씩 둥근 테이블에 모여 정해진 주제들을 서로 나누고 실천 과제들을 점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도입한 미국 교회와 콜롬비아는 개인 인격의 변화를 바탕으로 이미 커다란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국내 처음으로 라운드 테이블 프로그램을 도입한 예수마을교회 장학일 목사는 태도와 경청, 헌신 등의 삶의 핵심적인 가치들을 통해 개인의 인격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가치로 내가 바로 세워지면 가정도 변하고 내가 속한 단체도 변하고 세상도 변화시키는 또 회사도 기업도 변화시키는 그런 운동이 라운드 테이블입니다. 라운드 테이블 프로그램은 교회와 성도들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밴드 목회 연구원이 이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들을 대상으로 현재 라운드 테이블을 이끌고 있는 해외 선교 강사들을 초청해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기조 강연을 진행한 드와이트 메이슨 목사는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모든 영역계의 사람들은 변화를 받고 무언가에 목말라 할 것이라며 이때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마이크 콜린 선교사와 제리 앤더스 대표가 나서 라운드 테이블에 관한 강연과 모범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1989년 미국의 존 슈락 목사가 시작한 라운드 테이블 운동은 현재 교회를 넘어 기업과 교도소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와 세계 선교사회가 선교사 부모를 초청하는 감사 예배와 위로회를 처음으로 개최했습니다. 선교사 부모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서로에게 작은 위로의 시간이 될 뿐 아니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유성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들이 예배당 곳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녀들을 타국의 선교사로 보낸 부모들이 한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니 더욱 감격스럽습니다. 싱가포르 선교사 출신인 기감 중부연의 윤보환 감독은 사명을 주제로 한 설교에서 선교사의 부모는 사명의 동참자라며 선교사를 자녀로 둔 부모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감독은 이 자리에 함께한 부모들은 아브라함처럼 보내는 사명자라며
자녀들의 위대한 헌신이 대대로 빛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줄 것을 권면했습니다. 감사 예배와 위로회에 참석한 선교사들과 부모들은 이 자리를 마련한 기감 선교국과 세계 선교사회에 감사를 전하며 짧지만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귀한 자리를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선교사들이 선물을 증정할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기회가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벅찹니다. 저희가 선교사님들을 위로해드려야 되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저희가 위로를 받는 자리에 너무 감사하고 황송합니다. 세계 각지로 흩어져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 1200명 감리교 선교사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늘 마음속에 부모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안타까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명절 때 찾아가 뵙지도 못했고 부모님이 평창시대 올 때 병원도 가보지 못했고 또 임종도 지켜보지 못하는 그런 불효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이나마 이렇게 좀 모여서 함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또 선물도 준비해드리고 또 식사도 대접해드리려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선교사들에게는 부모를 챙길 수 있는 뿌듯함을, 부모들에게는 자녀와 함께하는 행복을 선사한 선교사 부모 초청 감사예배와 위로회는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광주제일명성교회 최진호 장로가 40번째 성경필사를 기념하고 앞으로 50번의 성경필사를 쓰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최진호 장로는 성경필사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다며 인생에서 단 한 번이라도 성경필사를 한다면 그로 인해 많은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예배는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파하려고 힘쓴 성경필사를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그 믿음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최근 테러를 당한 이집트 콥트교회 측에 위로의 서신을 보냈습니다. NCCK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참된 위로가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성남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한국대학생선교회가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선교와 전도의 노하우를 공유하며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비영리 선교단체 위드월드가 출범했습니다. 앞으로 위드월드는 제3세계 빈곤층 아동과 주민들을 위해 직업훈련과 교육 지원 등의 활동을 펼칩니다. 제11회 호남과 영남 한마음 성시화 대회가 종교개혁 관점에서 바라본 성시화의 과제를 주제로 개막합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지난 성시화 운동의 과거를 되짚어보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5월 8일부터 10일까지 대만에서 2017 여성 선교사 대회가 열립니다. 관련 소식 대만 현지 연결에 들어봅니다. 대만 순복음교회 서상진 목사님 전화 연결됐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서상진 목사입니다. 5월 8일부터 열리는 여성 선교사 대회, 매년 열리는 행사인가요? 먼저 이번 선교사 대회 내용부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대만 여성 선교사 대회는 매년 한 번씩 열리는 행사입니다. 네. 사역에 지친 여성 선교사님들께 쉼과 힐링으로 사역의 동기를 부여해주는 대회입니다. 이번에는 대만 중부지역 상가 호수가 있는 서호 호텔에서 5월 8일서부터 10일까지 100배 성장이라는 주제로 부산 세계로계 손현보 목사님을 주강사로 2박 3일 진행됩니다. 그렇군요. 특별히 여성 선교사 대회를 따로 마련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만에는 60-70분 정도의 여성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역을 보면 현지 교회 개척 사역, 현지 교회 협력 사역, 교도소 갱신 사역, 학원 사역들을 하고 있죠. 특별히 대만 선교지에는 90% 이상이 우상을 섬겨 영적 전쟁으로 어려워하는 선교사님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네. 특별히 질병으로, 경제적으로, 인간관계로 특별히 여성 선교사님들은 싱글로 가족과 함께 사역하시는데 여성 선교사들만이
타협 가운데 고민하는 것, 어려워하는 것들, 네. 환경과 사람들에게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이야기하고 상담하고 격려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러한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특별히 이번 여성 선교사 대회를 통해서 바라기는 우리 여성 선교사님들 간의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서 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관심과 기도를 통해서 선교사들 간에 아주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타협 가운데 100배의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네. 이번 대회가 모쪼록 많은 여자 선교사님들에게 쉼과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비전을 갖고 준비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작년에는 한국에서 후원자를 찾지 못해서 여성 선교사 대회가 열지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는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의 후원으로 이제 개최할 수 있어서 우리 여성 선교사님들이 너무 기대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네, 다행이군요. 한국에서 후원해 주시는 목사님들께서 특별히 우리 여성 선교사님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계속적으로 이런 여성 선교사 대회가 열려질 수 있도록 물씬 양면의 지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네. 특별히 여성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싱글로 사역을 하시기에 특별히 안정과 관심과 격려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네네. 한국에 계시는 후원자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5월 8일부터 진행되는 모든 일정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고 참여하는 모든 여자 선교사님들이 큰 위로와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20일 대법원은 세무당국이 순수기부금 180억 원에 부과한 증여세 140억 원이 부당하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사건은 평생 일군 재산의 거의 전부를 장학재단 설립에 기부했다가 상속 증여세로 세금 폭탄을 맞게 된 황 씨가 지난 7년간 법적 다툼 끝에 승소 판결을 받은 건데요. 부당한 증여세 부과에 대해 법규 손질이 이루어질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앞서 보신 대로 180억 원의 주식을 증여를 했는데 140억 원의 증여세, 세금 폭탄을 맞았었는데 이번 대법원에서 부당하다는 판결이 7년 만에 나왔어요. 예. 이 수원 교차로를 창업한 그 황필상 씨라는 분이 네.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의 90%를 기부했습니다. 장학재단에 기부를 했는데 그 기부 액수가 한 180억 정도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세금 폭탄이 나와서 재판을 부당하다고 이제 소송을 했는데 재판 기간 중에 가산세가 붙고 그래서 네. 180억을 기부했는데 244억 정도로 이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기부한 액수보다 더 많이 이제 세금이 배보다 나왔고. 배꼽이 커졌네. 그렇죠. 그리고 그 나온 세금에 대해서 이제 세무당국에서 압류도 하고
또 강제 집행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고액 체납자 리스트에까지도 올라 있어서 본인이 좋은 마음으로 기부했다가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또 그 가족들, 그 주변 사람들이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어서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대법원에서 순수 기부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판결이 나온 것이죠. 그렇군요. 네. 사실 우리가 액수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생활하면서 많은 기부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헌금을 낸다든지 또 NGO 단체 후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부금에도 세금을 낸다. 이 처음 듣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 황필상 씨는 이제 평생 모은 재산을 결국 거의 전 재산을 기부했다가 이제 이런 세금 폭탄을 맞아서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 상당히 이제 비판을 많이 받고 있죠. 이 세무당국에서. 그리고 이게 기부 문화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증여세법에 의하면 최대 주주가 주식의 5% 이상을 기부한 그런 경우에 이런 경우엔 중과세를 하게 돼 있습니다. 5% 이상일 때. 근데 물론 이제 현금으로 기부하면 중과세 대상은 아닌데 주식으로 기부했을 때는 중과세 대상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법에 따라서 결국 세무당국은 부과한 것이니까 세무당국의 그 부과는 법에 따른 적법 절차에 따라서 부과를 한 것은 맞죠. 근데 이제 그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한 것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커버커가 그 주식을 거의 자기 전 재산이죠. 주식 한 50조 원 상당의 주식을 결국 장학재단에 기부했죠. 그래서 그 기부했는데 재단에 우리나라 같으면 아마 한 24조 이상의 세금이 부과됐을 겁니다. 반 정도를 세금으로 또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미국에서는 이 무상증여하는 거, 기부한 경우에 대해서 세금을 거의 안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기부 문화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렇고 제도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었네. 그런데 이 상속세와 다르게 증여세를 이렇게 무겁게 집행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제 그 최대 주주가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의 5% 이상을 이런 재단에 증여를 하게 되면 이것을 편법 증여로 보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증여해놓고 본인이 그 증여된 주식을 가지고 그 회사의 계열사든지 이런 회사의 회사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편법 증여로 쓰고 또 나아가서는 상속할 때도 이 상속세를 회피할 수 있는 재단이기 때문에 그런 수단, 그러니까 편법 증여와 또는 편법 상속의 수단으로 이렇게 사용되기 때문에 이거를 막기 위해서 예전에는 이제 주식의 20% 이상일 때만 중과세를 했는데 이런 대기업 오너들의 편법 증여, 편법 상속을 막기 위해서 이걸 5% 룰로 강화한 것이죠. 그 취지는 좋아 보였는데 결과적으로 이걸 적용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생긴 거군요. 어쨌든 이번 판결이 이렇게 난 이상 이 증여세 관련 부분 좀 손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이 5% 룰에 대해서 결국 이걸 폐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얘기도 나오곤 있지만 이 5% 룰이 처음 생긴 것은 대기업 오너들의 이렇게 편법 증여와 편법 상속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는 것은 잘못하면 그 좋은 취지를 몰각하는 그 어설픈 해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회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논의가 됐지만 실제적으로는 무산됐죠. 5%를 없애자 뭐 이런 논의도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대기업의 편법 증여나 편법 상속을 막아야 된다는 이 취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국회에서도 무산된 적이 있는데 다만 이 5% 룰이 갖고 있는 취지는 살리되 순수 기부자는 보호하고 그래서 기부 문화를 활성화해야 된다는 이런 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외국 사례를 보면 공익을 위한 기부 문화가 잘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서도 제도의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기부 사회를 조금 더 만들고 기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좀 제도적인 보완, 손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최대 주주일 때만 5% 이상을 기부했을 때 중과하는데 최대 주주가 아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의 판단 시점을 기부 이후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
결국 자기 재산의 일부만 결국 최대 주주를 유지하면서 기부하는 경우는 5%에 걸리지만 그게 아니라 전 재산을 뭐 기부한다든지 하는 이 순수 기부자의 경우는 결국 5%로 의한 중과를 받지 않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황필상 씨는 재단을 만들면서 설립에 관여도 안 했고 정관 작성에 관여도 안 했고 또 재단에 대해서 개입하지도 않았답니다. 그 뭐 이사를 누구로 선발한다든지 이런 데도 개입하지 않았고 그렇게 된다면 이건 순수 기부자이기 때문에 5%룰은 부당하다. 그래서 그 취소된 것이죠. 합리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언급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그 솔로몬 이후에 그 르호보암 왕이 있었는데 그 원로들이 너무 세금을 무겁게 매기고 있다. 그러니까 좀 백성들의 세금을 좀 감해줘라. 근데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무거운 세금을 매겼다가 결국 나라가 분열되는 아픔까지 겪었거든요. 조금 상황은 다릅니다만 이 공익적인 좋은 목적으로 증여를 했는데 그것이 어떤 편법이나 어떤 그런 의혹을 받아서 지금과 같이 좋은 기부 문화를 좀 해치는 그런 경우가 된다면 좀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변호사님께서 좀 기부 문화 정착을 위해서 좀 좋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이 세금이라는 것은 이제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 그 시대에 맞는 그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5%룰이 처음 만들어졌을 땐 20%에 있다가 편법 증여와 대기업들의 편법 증여와 편법 상속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결국은 5%를 강화한 것이죠. 결국 이 5% 강화한 것은 그 나름대로의 입법 취지가 있고 그 입법 취지는 지금도 그대로 살려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 규정 이것을 그냥 놔두면 순수 기부자의 경우에는 이번 사건처럼 세금 폭탄을 맞아서 기부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 입법 취지도 살리면서 또 순수 기부자도 살리는 그런 이제 제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외가 너무 많아지면 예외가 원칙이 돼버리면 원칙이 무너지니까 대기업들의 편법 증여나 편법 상속은 막으면서 순수 기부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제도로서는 지금 이제 당장 생각나는 것이 5%를 20%로 우선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물론 이제 확대하게 되면 편법 증여나 편법 상속이 이제 확 늘어날 수도 있지만 늘어나겠죠. 그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는 먼저 의결권을 제한하면 됩니다. 그 의결권을 가지고 지배력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해서 문제되니까 그 20%를 결국 재단에 결국 기부해도 그 재단에 기부된 그 주식은 의결권을 쓸 수 없게 의결권을 제한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하면 그렇습니다.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예 그 공익 목적으로만 그 재단이 지출할 때 의무 지출 액수를 정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의무 지출 액수를 딱 정해놓으면 의결권도 쓸 수 없고 또 지출하는 것도 의무 지출 액수가 정해져 있게 된다면 그렇다면 순수 기부자도 보호되고 또 편법 대기업의 편법 증여나 편법 상속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결국은 이제 대법원에서도 어떤 가이드라인은 이번에 나왔지만 최종적으로는 입법적으로 해결될 문제고 또 시민 정신의 입법 취지에 시민 정신이 이렇게 발현되고 있으니까 시민들 또 국민들에 대한 어떤 설득을 위한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들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기부 문화가 정착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더 좋은 입법이 마련되어져서 기부 문화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월호가 인양된 지 벌써 한 달이 됐는데요. 미습자 수색 작업이 생각보다 더딘 진행으로 가족들의 마음을 더욱 안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루빨리 기다리는 소식들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